안녕하세요. 저는 다운BS 학술지원팀 정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웨비나는 10X 지노믹스사의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솔루션을 감염질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크로미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싱글셀 지노믹스 연구 분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트랜스크립트 연구에 시퀀싱 방법을 활용한 내용을 보면 보통 셀이나 조직 시료에서 mRNA를 추출하고 이 추출한 mRNA에 대해서 시퀀싱 분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벌크 mRNA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트랜스크립트 데이터는 시료에 존재하는 모든 셀 타입에서 추출한 mRNA의 평균적인 값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샘플들은 굉장히 다양한 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인 값만 가지고는 각 셀 타입에 대한 정보까지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싱글셀 지노믹스 혹은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 평균적인 mRNA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셀에서 발현되는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추출해서 싱글셀 수준으로 결과의 해상도를 높여서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샘플에 존재하는 각각의 셀에서 셀 타입을 구분하는 정보와 각 셀 안에서 발현되는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싱글셀 지노믹스 혹은 싱글셀 RNA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가장 큰 강점이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싱글셀 플랫폼을 도입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싱글셀 지노믹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테넥사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크로미움 솔루션은 테넥사에서 싱글셀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케미스트리와 분석하는 파이프라인까지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테넥스사에서 이야기하는 크로미움 솔루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량의 개별 세포에 대해서 고유한 바코드 올리고모를 부여하고 이 바코드 올리고모를 통해서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트랜스크립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코드 올리고모를 개별 세포에 부여하는 시약을 테넥사에서는 젤비드라는 시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 젤비드 하나와 연구자분께서 준비하신 싱글셀 한 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이머전이 형성이 되고 이 이머전 안에서 cDNA가 합성이 시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NGS 라이브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케미스트리에 포함된 시약은 이머전을 제작하는 데에서부터 NGS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시약이 함께 패키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을 적용하는 전체적인 샘플 준비부터 분석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연구자분께서 싱글셀 서스펜션 상태로 시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크로미움 솔루션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시료를 크로미움 실험에 적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NGS를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최종 아웃풋으로 제작이 되고요. 이렇게 제작된 라이브러리는 쇼니드 시퀀서 장비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고 테넥스 지노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무료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크로미움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을 때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 기존의 벌크 mRNA 시퀀싱 데이터보다 구체적으로 트랜스크립트를 연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 계시는 이 연구 사례는 사실 오늘 소개드릴 감염질환과 관련이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싱글셀 연구가 기존의 벌크 mRNA 시퀀싱 방법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넣은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린 사후 환자의 뇌에서 얻은 시료를 가지고 크로미움 솔루션을 통해서 트랜스크립톤 분석을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연구 결과 기존의 벌크 mRNA 시퀀싱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주요한 셀 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벌크 mRNA 시퀀싱 데이터에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주요한 셀 타입에서 영향을 끼치는 메이저한 시그니처 진 마커 정보까지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뉴로사이언스 분야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카테고리처럼 이뮤놀로지, 캔서 리서치, 디벨롭먼털 바이올로지 혹은 셀 아틀라스 분석 등 여러 가지 셀 바이올로지 연구에 크로미움 솔루션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이 처음 출시된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약 700여 편 정도의 페이퍼가 발표되고 있고 2020년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약 900여 편 가까운 페이퍼들이 크로미움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연구 분야가 있지만 이뮤놀로지 분야에서도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감염질환 연구에 크로미움 솔루션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뮤놀로지 연구를 위해서 크로미움을 도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크로미움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뮤셀의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프로파일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티젠을 바인딩하는 안티젠 다이버서티에 관여하는 VDJ 진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면역세포의 경우에는 셀 파퓰레이션 분석이나 진 마커 분석뿐만 아니라 T셀과 B셀의 매우 높은 안티젠 리셉터 다이버서티에 관여하는 클로노타입의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크로미움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은 이렇게 진 익스프레션 분석뿐만 아니라 T셀과 B셀의 클로노타입 다이버서티를 분석하는 결과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텔렉스상의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단백질, 에피톱 정보, 그리고 TCR의 안티젠 특이도 정보까지 모두 한꺼번에 한 번의 실험으로 정말 동일한 샘플에서 데이터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T셀과 B셀의 클로노타입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로노타입 정보 같은 경우에는 클로노타입의 다이버서티에 관여하는 VDJ 진의 정보를 페어드한 정보로 풀 시퀀스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한 가지 장점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체의 면역체계는 주로 B셀과 T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요. B셀 같은 경우에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을 해서 항원을 중화시키고 T셀은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원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원에 대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B셀 리셉터, T셀 리셉터는 수많은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안티젠 리셉터들의 다양성에 관여하는 진이 잠깐 얘기 드린 VDJ 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 VDJ 진 같은 경우에는 지농장에서는 각각 진별로 여러 가지 풀을 가지고 있지만 발현이 될 때에는 셔플링이나 리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각각 한 진씩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CDR3 리전을 포함해서 다양성을 굉장히 극도로 높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미움 이뮤 프로파일링 싱글셀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은 이 면역세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티젠 리셉터의 다이버서티에 관여하는 VDJ 진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데이터를 뽑은 예시 데이터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사례 소개하기 전에 인트로를 마치겠습니다. 크로미움 이뮤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마우스 PBMC에서 진 익스프레션 분석과 VDJ 클로노타입 정보를 B셀과 T셀에 대해서 모두 진행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아까 보셨던 셀 서브타입을 구분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그래프인데요. PBMC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셀 타입의 정보들이 클러스터링에서 각각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편의 그림은 가운데 부분이 B셀의
B셀의 BCR 리셉터 정보를 각각의 어떤 셀 타입 안에서 이 리셉터 정보, 특히 클로버 타입 정보들이 발현이 되고 있는지 표시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TCR 리셉터의 클로버 타입 정보가 어느 셀 서브 타입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진이 레퍼런스 상에서 어떤 VDJ 진을 통해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서 발현되고 있는지 클로버 타입의 정보까지도 함께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감염질환 연구에 크로미엄 싱글셀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사례는 댕기 바이러스의 백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크로미엄 이뮨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 내용입니다. 댕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댕기 바이러스의 세로타입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세로타입이 4가지라는 의미는 이 바이러스에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세로타입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다른 세로타입에 감염이 되었을 때 오히려 댕기 바이러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댕기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할 때 백신이 갖는 특성은 4종류의 세로타입에 대해서 동시에 면역 반응을 발생시켜서 이 면역 반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연구 그룹에서 선정한 백신 후보 물질이 CD8 파지티브 T셀의 면역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미엄 싱글셀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추적 분석을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14일 이후부터 백신에 의해 활성화된 T셀의 클로노타입 익스프레션 정보를 최대 120일까지 유지되는지 추적 분석을 한 케이스인데요. 14일 이후부터 CD8 파지티브 T셀의 서브 파퓰레이션을 봤을 때 T셀 그룹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트랜스크립트의 헤테로지네이티 정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댕기 바이러스의 펩타이드 풀 중에서도 NS1, NS3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 단백질의 재조합에 의해서 일어난 TCR 클로노타입 정보가 CD8 파지티브 이 T셀 그룹 안에서 최대 120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HIV 바이러스의 백신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을 연구에 도입한 사례인데요. 기존에 개발된 유사 단백질을 사용한 백신의 경우에는 HIV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안티바디를 활성화시켜 놓은 B셀을 빅셀을 익스펜션 시키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백신으로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연구 그룹은 HIV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안티바디가 익스펜션 되어 있는 B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싱글셀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후보 물질로 유사 단백질 대신에 IV8이라고 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타입을 설정을 했고 이걸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IV8 안티바디를 B셀에 처리했을 때 현재까지 알려진 HIV 중화 안티바디 중에서 중화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VRC01 클래스 타입이 높게 발현되는 B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화 능력을 갖는 안티바디 상에서 안티바디의 BCR 시퀀스 상에서 특정 아미노애시드 정보가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도 추가로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 이뮨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연구에 크로미움 솔루션을 활용한 중국의 연구 사례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3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증상이 경미한 환자와 중증 환자, 그리고 완치자에 대해서 폐 세척액을 샘플로 얻어서 이 샘플을 가지고 크로미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조군 정보로는 기존에 연구 발표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컨트롤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와 경미한 환자 그룹에서 얻은 셀타입 정보하고 대조군 정보에 대해서 셀타입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환자에게서 얻은 데이터에서는 모두 T셀과 NK셀의 비율이 대조군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에피셀리얼 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보다 낮게 확인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간의 비교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증상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는 대식세포 내에서 염증성 반응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진 마커, 한 가지의 진 마커가 정상 대조군 안에 있는 진 마커 대신 염증성 반응 마커가 높게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경미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 대비 중증 환자에게는 없었던 클로노타입 정보가 발현되고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사례랑은 별개로 최근 중국 언론에 발표된 기사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B셀 VDJ 시퀀싱 분석을 크로미움 솔루션으로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14만 개 정도의 B셀에 대해서 안티바디 시퀀스를 분석을 했는데요. 한 15,000여 개 정도의 IgG 안티바디 시퀀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도 높은 빈도로 확인되고 있는 IgG 안티바디가 한 138개 정도가 있었고, 이 그룹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을 후보 선정 물질로 가져가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도 크로미움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테넥스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실제로 연구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 그룹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테넥스의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같이 페이지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테넥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크립톤 프로파일링 정보와 이뮨 클로노타입 다이버시티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선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안티젠 리셉터와 안티젠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거나 셀 표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에피토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테넥스사의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미움 이뮨 프로파일링 솔루션의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게 되면 진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일한 셀에서 이뮨셀의 에피톱 정보를 분석하고 추가로 특히 T셀의 경우에는 안티젠 인터랙션 정보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T셀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넥스사의 협력사인 바이오레전드와 이뮨텍스사에서 안티젠 인터랙션 정보는 T셀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뒤에 설명드릴 리브라시 방법 같은 경우에는 B셀에 대해서도 안티젠 상호작용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프로토콜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페이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안티젠 리셉터 분석을 진행을 하는 안티젠과 이뮨셀의 서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티젠 리셉터와 안티젠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안티젠을 처리하는 방법을 약간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바코딩된, DNA로 바코딩된 안티젠 덱스트라머를 사용을 해서 안티젠이나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이뮨셀의 안티젠 특이도 정보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안티젠 리셉터 부분에 들어가서 붙을 수 있게. 오른쪽 예시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CMV 바이러스, EBV 바이러스에 대해서 T셀의 안티젠 특이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거고, 이 특이도를 나타내는 셀들이 어떤 셀 타입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분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 CD8 파지티브 T셀 그룹에 대해서 클로노타입 정보까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티젠 리셉터 정보가 액티베이션 된 셀 타입에서 어떤 클로노타입들이 높게 발현이 되고 이 클로노타입들이 쉐어링이 되고 있는지, 공유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개별 세포에서 나타나는 세포의 유전자 수준에서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셀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크로미움의 또 다른 강점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량의 세포를 분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재현성 높은 결과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전체적인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뿐만 아니라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적용을 해서 제조사에서 15만 개의 CD8 파지티브 T셀에 대해서 분석을 한 워크플로우를 도식화시킨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어플리케이션 노트와 실험 계획에 대해서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분석해서 나온 로 데이터, 분석이 종료된 아웃풋 파일까지 전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5만 개의 대량의 셀에 대해서 NGS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까지 샘플 준비부터 라이브러리 제작까지 소요된 시간은 한 일주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진행이 되던 연구 소요 시간보다 크로미움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단시간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와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모두 적용을 한 연구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식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을 정립을 한 페이퍼인데요.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와 크로미움 싱글셀 솔루션을 모두 적용을 해서 B셀의 안티젠 특이도를 연구를 한 사례입니다.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B셀의 경우에는 항체를 다양하게 발현을 해서 항원을 직접적으로 중화시키기 때문에 B셀에서 발현되는 항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백신을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요. 또한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안티바디와 BCR의 클로노타입을 연결지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한 안티바디를 선별할 때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리브라식 방법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리브라식 방법은 결과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백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량의 안티바디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 크로미움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프로토콜을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실험 방법은 안티젠 리셉터의 안티젠 리셉터와 특정 안티젠 사이의 특이도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게 DNA로 바코딩된 안티젠을 샘플에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항원을 B셀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항원과 DNA가 바코딩된 안티젠과 B셀이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이 안티젠에 형광 테트라머를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티젠과 바인드된 B셀만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B셀에 대해서 싱글셀 이뮤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안티젠의 특이적인 BCR 시퀀스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리브라식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B셀에서 대량의 B셀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원의 특이적인 안티바디에 대해서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도입해서 단시간에 데이터를 뽑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테네스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웹페이지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팀에서 활용한 리브라식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머리를 정리를 해서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염 질환 연구에 크로미움을 활용한 사례를 좀 짧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환자의 시료에서 선별한 항체 선별을 위한 결과 분석까지, 환자의 시료를 선별을 해서 항체 분석에 필요한 결과를 분석하는 데까지 앞서 소개드렸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항체를 선별하는 방법이 최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크로미움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단시간에 대량의 결과를 빠르게 뽑을 수 있는 크로미움 솔루션이 일종의 레피드 안티바디 셀렉션이 가능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머리를 드리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크로미움 솔루션을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진 익스프레션 정보를 통해서 면역세포의 셀 타입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PCR, BCR의 VDJ 진에 대해서 페어드한 정보를 풀렌셀 시퀀스로 확인해서 클로노타입의 다이버시티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셀에 대해서 피처 바코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셀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연결지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테넥스의 크로미움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석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역시 테넥스사에서 같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예시 데이터셋도 같이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만 분석을 따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넥스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